네, 4.15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정치권의 총선 시계도 한층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부 권용범 기자와 함께 자세한 총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권 기자, 저희가 이 미래통합당의 이제 김대호 후보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이 세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 결국 제명하는 초강수를 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은 오늘 오전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대호 서울관악갑 후보에 대한 제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요. 예. 김 후보는 이에 앞서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입니다. 30, 40대는 무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엄중 경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이 세대 비하 발언으로 또다시 문제가 된 건데요. 김 후보는 지역 방송 토론회에서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 후보에 대한 제명이 오늘 확정되면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관악갑 지역구에 다른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한 석을 포기하는 셈인데 그만큼 김 후보의 발언이 총선 판세에 주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서울 관악갑 지역구 선거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역 의원인 김성식 무소속 후보 간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이렇게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간의 네거티브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또 네거티브가 있나요? 네, 여야가 그동안 코로나19 눈치를 보느라 자제했던 이 네거티브 공방전에 슬슬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네.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겨냥한 이 미래통합당의 공격부터 들어보시죠. 이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참 기름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기름 바른 공 같습니다. 이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를 벗어나 앞서면서 이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격도 만만치 않은데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돈키호테에 빗대 공격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황교안 MR을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가상의 이 풍차를 향해서 정부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심판한다며 장창을 꼬나들고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 지지층이 많은 20대 유권자의 이탈 요인이었던 조국 사태를 프레임으로 만들어 공격한 점이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총선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 긴급 재난지원금을 두고도 이 여야 간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해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이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을 2차 추경에서 마련하자고 주장하는데요. 네. 반면 미래통합당은 국가 예산 512조 원을 재조정하는 범위에서 이 빚을 내지 않고 긴급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자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위기 상황 때문에 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이 100조의 긴급 예산을 마련을 해서 하자는 거고. 하지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곧바로 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재원 마련을 놓고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으로 100조를 만들어서 코로나 긴급 지원에 쓰자라고 하는 구상은 그야말로 대학교 2학년생들의 이 레포트 수준에 불과한. 이런 가운데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내동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부분 정당들이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며 소득 하위 50%에게만 지원하는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논란이 커지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무슨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정치권 총선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권용범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